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리허설이 없이 조금 타이트하게 도착했어요. 저는 닥터 심신영하고 민족사관고등학교죠. 국기 최찬영입니다. 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초록색 선 뒤에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 저녁에 이제 제가 매우 팬이었던 소녀시대 멤버 효연이의 생일 파티에 갔었어요. 근데 진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사석에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사무실에서 자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도 제 수행비서 겸 매니저가 저를 컨트롤 많이 도와주고 이것저것 하다가 사석에 갔는데, 그러니까 미팅이나 일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미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근데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뭐 하시는 분인지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저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물어봐요. 막 태연 씨가 물어봐요,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근데 저는 태연 씨 아는데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 뭐 하는 사람일까? 근데 빨리 내가 이 사람 설명을 해주려면 내가 지금 하는 단편적인 일들을 설명해줘야 돼요. 트릭스. 근데 그게 너무 여러 가지였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예요.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보고 즐기고, 내가 어렸을 때 보고 즐겁고 즐겼던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5분의 시간 동안 조금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께 여기 고등학생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신다면 제 경험을 조금 토대로 제 경험을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멀티잡이라고 요즘 기사에서 불리기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멀티잡이 되기 시작했던 거는 공항에서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서 한국에 여름방학 때 왔어요. 미국 대학교를 다니다가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민사고 다닐 때는, 저 여기 민사고잖아요. 여기 오는 순간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 이렇게 답답할 수 있나? 나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좀 공황장애 올 것 같았어요, 진짜로. 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데 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초점 없이 공부를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대학교 2학년에 졸업을 해버리고 3학년이 되려고 그러니까, 3학년 졸업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나 반드시 인턴을 해야 될 것 같아. 도저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한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안 갔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면세점에서 산 담배를 그냥 다 놔두고서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다른 유학생들이 막 가고 있더라고요, 학교로.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수학 지식이랑 AP 칼큘러스 5점 받은 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원에 갔어요. 나 민족사관고등학교 나왔고, 내 영어는 잘 못하지만 자연반이라서, 근데 애들 가르치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은 좀 잘한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서 학원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숨긴 채로 시드 머니를 만들었어요. 테리 초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시드 머니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지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남들이 얘기하는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도 행복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뮤직 라이프. 근데 되게 웃기고 유치하겠지만
저게 진짜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여기 힙합 동아리 라임 팩토리라고 있잖아요. 그거 만들기도 했었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는 뮤지션이 되고 프로듀서가 되고 래퍼가 되겠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었어요. 심지어 학원 선생님 할 때 선생님도 꿈이 있어. SAT 강사가 선생님은 래퍼가 되는 게 꿈이라 그래봐. 웃기죠? 근데 그 웃는 게 나한테는 씁쓸했다? 왠지 알아? 난 존나 진지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저는 정규 앨범을 하나 만들고 군대에 갔어요. 정규 앨범을 만드는 과정 동안 저는 증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음악을 해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배워요, 음악을. 제 제자였던 에디킴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제가 음악을 배우기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알게 된 사람들한테 음악과 제가 매니저 일을 직접 하면서 매니지먼트가 무엇인지, 방송국의 심의를 직접 넣고 작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방송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홍보 대행사에 가서 기사는 어떻게 나오고 프로모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상 편집 잘하진 못하지만 이것저것 해보면서 영상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난 이런 질문을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남이 나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저희 엄마 아직도 그래요. 너 대학 안 가냐고. 전 민족사관고등학교 나온 사람 중에 아마 거졸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자꾸 뇌생남이라고 방송에서 그러는데 그 여담이에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남인지는 모르겠지만 뇌생남을 아는 것 같아. 웃어도 돼요. 더 크게 웃어도 되는데 좀 참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돈패닉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이제 서울에서 발행되는 돈패닉 서울의 편집장이고요. 닥터 심슨 컴퍼니라는 음악 레이블의 사장이에요. 그냥이라고 하는 포크 가수가 있고, 우리 학교 이제 후배기도 하죠. 전범선과 양반들 올해 최우수 록 부문 그 한국 대중음악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나온 CJ OST 내 사람 친구의 연애라는 뭐 OST도 제작하고 뭐 이것저것 음악을 만드는 회사예요. 닥터 심슨 컴퍼니는. 디 어뮤즈먼트라고 다이버시파이드 어뮤즈먼트, 그래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들자 해서 다른 브랜드의 마케팅과 브랜딩을 하는 회사 디 어뮤즈먼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여튼 뭐 이런 회사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있죠? 처음부터 프로듀서, 래퍼, 싱어송라이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강연이 진짜 본론이에요. 본론이자 결론이 이제 짧게 끝날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대학도 안 나왔는데 여기 대학 가려고 진짜 열심히 하시죠? 저 대학 교수예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뭐 시간 강사라고 남들이 뭐라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라임 팩토리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being professional 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걸 엄청나게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나. 갑자기 랩을 잘해줄 수는 없고 갑자기 음악을 잘해줄 수는 없죠.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뿌리, 처음에 그 씨드를 심어서 뿌리를 탄탄하게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뿌리를 스스로 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 내린 뿌리를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그 음악을 내가 발매를 했어요. 사실 회사 이름이 닥터 심슨 컴퍼니인 게 조금 부끄러워요, 요즘도. 좀 있으면 바꾸려고 그러는데 너무 독재자 같잖아. 나는
전범선 이런 애들이 내 회사에 들어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내가 앨범을 내야 되는데 기획사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국세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데, 닥터심슨 컴퍼니라고 일단 적자. 컴퍼니니까. 그 회사잖아요. 그 회사 사장도 나오고, 매니저도 나오고, 가수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냥 닥터심슨 컴퍼니에 적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근데 여튼 그때는 이 음악을 앨범을 냈는데 멜론에 등록은 됐는데 우리 엄마도 내가 얘기해서 멜론에 내가 직접 찾아가지고 엄마는 핸드폰 잘 못하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 주면 나오고 최신 음악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 왜 그렇지? 남의 음악들은 막 최신 음악이 올라가 있고 막 기사도 뜨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라 그러는 거를 발로 부딪히면서 다 배웠어요. 네, 저는 사실 학교 교수로서 출강해서 그 필드에서 배운 걸 말로 해주는 것밖에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네. 인턴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체험하는 제도들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여튼 저는 다 발로 뛰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한때 농담으로 뮤지션들이 제 친한 뮤지션들이 그랬어요. 대리운전보다 닥터심슨이 빨리 온다고. 여튼 뭐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내 음악을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 보면 오늘 머리에다 뭐 발랐죠? 그죠? 이게 안 중요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복 입잖아요. 한복도 사실 보여지는 거예요. 옷이잖아요. 중요해요. 네.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할 때 무슨 옷을 입으실 거예요. 중요해요. 왜냐면 나 음악을 하는데 내 음악 들어주는 사람들이 다 스티비 원더가 아니거든요. 봐요. 보고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더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보면서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서 음악을 더 집중하고 음악에 더 몰입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앨범 재킷도 중요해요. 멜론의 창에 들어가 보면 음악 사이트, 포털 사이트 창에 들어가 보면 음악을 듣는 동안 휴대전화나 인터넷 창에는 자켓이 떠요. 상상력을 자극하겠죠? 비주얼 아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아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디자인이랑 컬처 매거진 돈패닉의 편집장이었던 이소연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자리 잡기 전까지 다시 절대 이 뿌리가 자생해서 자리 잡기 전까지 절대 다른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트윅스가 열매를 맺기 전까지 뿌리라고 표현했는데 트윅스예요. 어떻게 보면 튼튼해지기 전까지 다른 트윅스를 내지 않아요. 가지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냥. 네. 감독님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가지를 칩니다. 네. 저희 회사도 감독님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돈패닉이 전시회다 뭐다. 최근에 뭐 스펙트럼 오브 헤이즈라고 헤이즈의 전시를 제가 기획을 했는데 헤이즈가 앨범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걸 했었어요. 설치 미술이랑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헤이즈의 음악을 미리 듣고 전시회장에서 음악을 미리 티징하는 걸 열자. 그래서 헤이즈의 A&R인 서태지 컴퍼니 출신의 정병기라는 형이랑 딩고의 이사인 김홍기라고 하는 형이랑 저랑 헤이즈 기획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뭐 이런 미술적으로 제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돈패닉이라고 하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터스는 영상법인이에요. 영상. 지금 찍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지 안 보이는데 여러분 포미닛 현아랑 뭐 이런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의 이사님이세요. 비주얼 아트 이사님이셨죠? 지금 프로젝터스의 대표님이신데 같이 법인 설립을 한 거예요. 프로젝터스라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돌들이 막 비스트, 포미닛 하면서 막 영상 이런 거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고 영상까지 제대로 파서 그 분야에 빙 프로페셔널 하기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야. 필드에서 미친듯이 부딪히면서. 근데 나중에는 내가 한 분야에서 짱을 먹고 나니까 트윅스가 루트가 튼튼하면은 트윅스가 치기가 훨씬 더 쉬워져. 그리고 우리는 한 루트를 공유하는 크루가 됐어요. 디 어뮤즈먼츠라는 이름으로. 저 마인드 카인드 닥터심슨 컴퍼니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너시 라이블
이게 마인드카인드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의 사람 책임자를 만나서 제대로 제가 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루트를 튼튼하게 내렸던 방법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제 뿌리를 공유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돈패닉의 편집인이죠. 최종 책임자일 뿐이지 제가,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는 기획인일 뿐이지 제가 그림을 직접 그리지 못해요. 음악은 직접 만들고 부르지만 그림은 직접 그리지 못해요. 영상을 기획할 뿐이지 영상을 직접 찍고 편집하진 못해요. 하지만 프로젝터스의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제가 멀티잡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한 놈만 존나 패라고. 한 놈 적당히 패고 나오면 다른 애들이 쫄아서 와요. 이렇게. 그냥 농담이니까 이거 편집해주시고.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사람을 채용해서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개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다이버시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좀 나왔는데, 미국이라서, 좀 힘들었던 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잘 때, 날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게 힘들었어요. 내가 졸려서 자는데, 나 등록금 제때 내고 안 빌렸는데, 네? 내가 버릇 없는 게 아니라 나 졸리니까 잤겠죠. 저는 딴 시간에 뭔가를 했겠죠, 열심히. 이게 다양성이거든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있어요. 난 집중을 선택할 때도 있고 선택을 집중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채용을 할 때 사업적으로는 사람을 변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대로를 리스펙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만 부각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서 사람들끼리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서울대 로스쿨 나온 저희 학교 선배, 6기 선배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이사님도 계시고, 일본에서 오래 살다 온 영상 PD님도 저희 찍고 계시고요.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제 매니저고 형 수행비서가 마사지 자격증도 있어요. 마사지 중국식은 아니에요. 근데 여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는 다 대학을 나오진 않았어요. 작곡가도 있어요. 최근에 정직원으로 출근하는 사람인데 허각, 에이핑크 이런 애들 곡 쓰는 작곡가도 정직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보통 다른 회사 가면 출퇴근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는 이렇게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멀티잡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제가 비디오 스타에 나와서 청춘 멘토 특집에서 그 얘기했거든. 제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만 한다고.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그냥 중간에 저 D 역할. D가 이렇게 하면 그릇이 되거든요. 이렇게 덮으면은 도움이 돼요. 그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D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헤이즈 전시 이런 거 했었다. 그런 거고. 팀버랜드 광고할 때는 제가 가죽 부츠를 다 50쪽을 갖고 와란 다음에 타투이스트들이랑 일러스트레이터들한테 여기다 타투를 해서 DYO라고 하는 라인이 나올 때 압구정 플래그십 스토어에다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DYO가 자기 신발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나왔었거든요. 아무리 디자인을 해도 자기들 맨날 6인치 부츠만 팔리는데 그래서 니들 해! 하면서 그런 라인이 나왔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본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전시를 했는데 연기자들도 참여하고 해서 되게 재밌는 행사가 됐었어요. 이거 왜 잘못 들어가 있지? 여튼 핑크리본 캠페인은 제 음악의 청취자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자였어요. 얘기하고 보니까 통계로 저희가 받아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기하고 보니까 제가 생남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서 그때 마침 저희 고모가 이제 여성 질환으로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핑크리본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부를 해서
음원 수익의 일부를 기부, 그러니까 매출의 10%를 기부를 하면 정확하게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한 저소득층 유방 환우들의 수술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콜라보레이션 앨범 만들어서 저랑 그냥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로 시작해서 바닐라 어쿠스틱 참여하고 폴킴, 심규선, 정준일까지 지금 총 6개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랑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아모레 퍼시픽 전액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뭐 가끔씩 밥 먹고 뭐 이런 앨범도 만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CSR도 하게 된 거죠. 제가 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쪽 분들한테. 네, 다이버시티.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양성. 어렸을 때부터 산만하긴 했지만 지금도 계속 산만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네, 다양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들 성격 다 다르고 다 뭐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걸 서로 존중해주고 재밌는 컨텐츠를 생각을 모아서 만들고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는 저로 인해서 모여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멀티잡으로 불리고 있지만 결국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만들고 있다는 걸. 네, 그래서 라이카 세레모니 여기 주제라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넣었고요. 닥터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